기원전 600년경 북방의 진나라와 남방의 초나라가 중원에 패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기원전 597년 필 전투에서 초나라의 장왕이 진나라군을 격파하면서 중원의 1인자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동쪽의 제나라가 진나라와의 동맹을 파기하고 초나라와 연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비록 필 전투에서 패, 기세가 꺾였지만 진나라는 여전히 패권을 노리는 강국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초나라를 견제하려면 제나라를 북방연합의 한 축으로 묶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는 급하게 극극을 제나라로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극극이 제경공을 아련할 때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극극은 절름발이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본 제경공의 어머니가 웃음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당시 극시 가문은 진나라의 여러 가문 중에서도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독자적으로 군을 동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극시 가문의 수장인 극극이 수치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극극은 진나라로 돌아오자마자 진경공에게 제나라를 치자고 건의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제후도 아닌 한 개인의 원한으로는 전쟁을 일으킬 충분한 명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진나라의 최고 관직이었던 정경은 사회였습니다. 사회는 극극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제나라에 화풀이하지 않으면 그 화를 나라 안에서 풀려고 할 것이다. 그가 정경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화를 풀겠는가. 그러니 나는 퇴임해서 그의 마음을 채우고 밖의 일로 나라 안에서 화풀이를 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극극이 사회의 뒤를 이어 진나라의 정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기원전 589년 극극이 노리던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나라의 공격을 받은 노나라가 진나라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극극은 전차 800대로 구성된 대군을 이끌고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진나라와 제나라 양군은 산둥반도에 있는 미계에서 대치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진나라가 우위에 있었지만 제나라 또한 강국의 면모를 드러내면서 용감히 싸웠습니다. 그 와중에 극극이 화살에 맞아 피가 신까지 흘러내리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극극이 고통스러워하자 곁에 있던 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소서, 괴롭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나라의 명을 받고 전장에 나서며 갑옷과 투구를 쓰고 죽는 것이 군대의 법도입니다. 죽음에 이르지 못하는 상처는 사기를 와해시킬 뿐입니다. 그러자 극극은 극심한 고통을 참으면서까지 진격을 명령했습니다. 결국 공격을 버티지 못한 제나라군이 퇴각하면서 진나라가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전투에서 패한 제경공은 재물을 바치면서 진나라와 화친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투에서 승리한 극극은 의기양양했습니다. 극극은 소동숙의 딸을 내놓으라고 제나라에 요구했습니다. 소동숙의 딸은 제경공의 어머니로 극극이 사신으로 왔을 때 그를 비웃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무리 졌다곤 하지만 제경공이 순순히 어머니를 바칠 리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도 극극이 지나치다고 말하자 그도 결국에는 고집을 꺾고 제나라와 화친을 맺었습니다. 제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진나라는 필 전투에서 짓밟힌 자존심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초나라와 전쟁을 벌이기에는 부담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는 초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나라 입장에서도 전쟁을 일으켜서 얻는 것보다 잃을 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잦은 전쟁으로 지쳐있던 건 진나라와 초나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나라와 송나라 그리고 노나라처럼 중간에 껴있던 약소국도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보다 못한 송나라가 양국을 화해시키기 위해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79년 송나라의 주선으로 진나라와 초나라가 휴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예상할 수 있듯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휴전협정을 맺은 지 겨우 4년 뒤인 기원전 575년 초나라의 꼬드김에 넘어간 정나라가 진나라를 배신하고 초나라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진나라와 초나라 양국은 정나라를 놓고 오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나라가 어디와 동맹을 맺는지에 따라 초나라와 진나라 간의 세력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는 정나라가 동맹에서 이탈하는 걸 방관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진나라군이 정나라로 진격하자 초나라도 정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군을 출동시켰습니다. 양군은 얼릉에서 대치했습니다. 하지만 진나라 진영에서는 싸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회 아들 사섭도 전쟁에 반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받기 편안하면 반드시 안에서 우환이 있습니다. 차라리 초나라를 놓아두고 바깥으로부터 두려워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초나라와 싸워서 이긴다면 반드시 진나라 내부에서 분란이 발생할 것이니 차라리 초나라라는 근심거리를 남겨두는 편이 나을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의외환이라는 사자성어가 유래됐습니다. 내의외환은 나라 안팎으로 걱정거리가 많은 걸 말하지만 사섭이 말하는 내의외환은 훨씬 더 복잡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시 진나라는 제후의 힘이 약해진 반면에 거대 시족들의 힘이 나날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극시 가문이 있었습니다. 극시 가문은 자체적인 군을 동원할 정도로 세력이 비대해져 있었습니다. 극시 가문은 3극이라 불리는 극지, 극주, 그리고 극기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음대로 행동하고 사람을 함부로 죽여서 많은 원망을 샀습니다. 극시 가문 외에도 난시 가문, 사시 가문, 한시 가문, 조시 가문, 그리고 위시 가문이 제후의 힘을 압도하는 거대 시족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춘추시대 초기 제후들의 힘이 커져서 주나라 천자의 힘을 압도하던 때와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만약 진나라가 초나라를 상대로 승리한다면 이들은 농공 행상을 놓고 내분을 벌일 게 분명했습니다. 사섭은 이를 걱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섭의 의견은 묵살됐고 곧이어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양군은 치열하게 싸웠지만 어느 쪽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나라군이 쏜 화살이 초나라 공왕의 왼쪽 눈을 맞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초공왕은 물러나지 않고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초공왕의 눈을 맞힌 장수는 초나라의 병궁인 양유기가 쏜 화살을 맞고 전사했습니다. 양군은 저녁까지 싸우다가 각자의 진영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공왕은 다음날 전투를 논의하기 위해서 초나라의 사령관이었던 자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자반이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말을 듣자 초공왕은 싸울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눈까지 잃은 상황에서 사령관까지 엉망이니 더 이상 싸워봤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초나라군은 싸움을 포기하고 퇴각하게 됩니다. 한편 전투 전날에 고주망태가 된 자반은 패전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진나라가 얼른 전투에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내의외환을 말한 사섭은 기뻐하는 대신에 빨리 죽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주는 교만하고 사치하면서도 전쟁에서 이겼다. 이는 하늘이 죄를 더하고자 하는 것이니 장차 진나라에 난리가 날 것이다. 내가 빨리 죽어서 이 난리를 보지 않게 기도해달라. 사섭은 그의 바램대로 곧바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얼마 후 사섭이 예측한 대로 진나라에 큰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극시 가문이었습니다. 진나라 여공은 극시 가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들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극시 가문의 원한을 품고 있었던 가문과 손을 잡고 극시 가문을 사륙했습니다. 진나라 최대 가문으로까지 성장했던 극시 가문의 허망한 최후였습니다. 하자 얼마 후 진여공도 신하들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그 와중에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건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진여공이 죽고 새로 즉위한 진도공은 현명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진나라의 혼란을 빠르게 수습했고 여러 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한편 필전투와 얼릉전투로 한 방씩 주고받은 초나라와 진나라는 팽팽한 대치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 전면전을 펼치는 대신에 동맹국을 이용한 대리전을 펼쳤습니다. 양국은 동맹국이 적국의 동맹국을 치게 유도했고 만약 동맹국이 편을 바꾸면 곧바로 응징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정나라였습니다. 정나라가 진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을 때는 초나라의 공격을 받았고 반대로 초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을 때는 진나라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막대한 피해를 봤습니다. 기원전 565년 초나라가 정나라를 침략해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진나라가 정나라를 침략해 초나라에 항복한 정나라를 탓했습니다. 정나라의 자사는 진나라에 항복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우리 정나라에 화를 내리셔 두 큰 나라 사이에 던져놓았습니다. 큰 나라들은 덕을 베풀 생각은 하지 않고 전쟁을 벌여 굴복시키려고만 하니 백성들은 농사지어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은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자사의 말에는 약소국의 서러움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진나라군이 물러나고 얼마 안 돼 초나라군이 쳐들어와서 또다시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러자 정나라는 다시 한번 진나라의 보복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약소국의 운명이었습니다. 다행히 정나라에는 자산이라는 뛰어난 인물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544년 정나라의 정경이 된 자산은 외교의 천재였습니다. 그는 강대국 사이에 낀 정나라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산은 때로는 달래면서 그리고 때로는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양국 사이를 잘 조율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재상으로 있을 때만큼은 진나라와 초나라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나라는 자산 한 명의 역량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자산이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든 위기를 넘길 수 있었지만 그가 죽게 되면 미래를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휴전협정이 끝난 진나라와 초나라는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양국은 직접적으로 충돌하지는 않았지만 양국이 대치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국력이 낭비됐습니다. 병사로 징집된 농민들은 농사를 하지 못했고 중간에 낀 약소국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때 양국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중재자로 나선 인물이 송나라의 상술이었습니다. 상술은 각국의 유력 인사들과 두루 친분이 있는 마당발이었습니다. 기원전 546년, 상술은 먼저 진나라를 방문해 휴전 협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진나라의 정경이었던 조문은 휴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진나라도 오랜 전쟁에 지쳐있던 것이었습니다. 상술은 곧바로 초나라로 가서 휴전을 제시하니 초나라 또한 승낙했습니다. 상술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제나라와 서쪽 진나라로 가서 휴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들도 휴전에 동의하자 정나라와 송나라 그리고 노나라와 같은 작은 나라들도 따라서 휴전에 참여했습니다. 그해 여름 각국의 대표들이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속속 송나라의 도성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송나라 도성에는 여러 나라의 사절단이 한꺼번에 모여서 장관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합장에서 진나라와 초나라의 사절단은 상반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무가 이끄는 진나라 사절단이 예를 갖춰서 행동한 반면에 굴건이 이끄는 초나라 사절단은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겉옷안에 갑옷을 입고 등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무는 까다롭게 굳는 굴건을 잘 달래면서 어렵게 휴전협정을 성사시켰습니다. 이 협정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해서 초나라와 진나라는 그 무려 40년간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후대에는 이 회담을 가리켜 병기를 걷어들인 회맹이란 뜻인 미병회맹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미병회맹은 강대국 간의 휴전협정이었지 약소국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진나라와 초나라는 서로 전쟁을 벌이는 대신에 그 힘을 약소국을 공격하는 데 썼습니다. 초나라는 동쪽 진나라와 채나라를 합병했고 진나라도 주변의 적족 국가와 선우국 등을 공격해 세력을 넓혔습니다. 기원전 542년 초강왕의 동생인 공자위가 초나라의 재상이 됐습니다. 그는 성격이 교만하고 포악해서 사람을 함부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초나라에 능력 있는 많은 신하들이 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공자위는 여러 나라 사절단이 모인 회맹 자리에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나 위세를 뽐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진나라의 조문은 곁에 있던 숙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자위는 마치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자 숙향이 대답했습니다. 왕은 약하고 공자위는 강하니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끝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 불의하면서 강한 자는 빠르게 몰락하는 법입니다. 당시 초나라의 왕은 공자위의 조카인 겨보였습니다. 그런데 겨보가 병에 걸리자 위는 병문안을 한다는 핑계로 침실로 들어가 겨보의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그렇게 공자위가 스스로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초영왕이었습니다. 초영왕은 전형적인 폭군이어서 사치를 일삼고 여자와 술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는 또 약소국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기원전 534년 초나라는 동쪽 진나라를 공격해서 아예 멸망시켰고 얼마 후에는 채나라까지 멸망시켰습니다. 초영왕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채나라의 태자를 제사 제물로 바쳤습니다. 제후를 제물로 바치는 건 너무 끔찍한 일이어서 초나라 내에서조차 반대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숙향이 예측한 대로 초영왕의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529년 초영왕이 오나라로 원정을 떠나자 옛 진나라와 채나라 땅을 지키고 있던 기질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평소 초영왕의 원한을 품고 있던 대부분의 초나라 사람들이 초영왕을 배신하고 기질의 편을 들었습니다. 초영왕은 병사들에게까지 버림받고 혼자서 산을 헤매는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산을 헤매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죽은 초영왕을 대신해 반란을 일으킨 기질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초평왕이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중국 역사상 최악의 복수극에 휘말리게 됩니다.